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샤의 상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독특한 시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분은 반지하만 24채, 그리고 지상층은 4채, 그래서 총 28채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리고 갖고 계신 28채 전부가 경매 낙찰을 통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낙찰은 총 28개를 받았는데 반지하에서 울었던 적도 되게 많은데. 아, 진짜요? 아, 그러면 울었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울었던 적은 뭐였냐면 제가 항상 좀 다른 물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럼 싸야 되잖아요. 싸려면 그냥 일반 물건 쌀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나만 절대 보는 게 아니에요. 좋은 물건은. 근데 맞아요. 딱 갔는데 어떤 물건은 유찰이 많이 됐어요. 뭐 감정가 대비 한 52% 떨어졌어요. 3번 유찰돼서. 갔는데 물이 찰랑찰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자만했어요. 제가 그게 첫 번째 그런 게 아니고 되게 많이 했을 때, 꼭 실수는 많이 했을 때, 자만했을 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긴장 풀리는 순간. 맞아요. 딱 물 찰랑찰랑하고 싸니까 이거는 나밖에 못하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감히. 그러니까 자만했던 순간이네요. 자만했죠. 예. 그래서 낙찰 받았는데 거기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거 물 처리하고 거기서 하자가 되게 많아가지고 거기 막 그냥 벽에서 물이 그냥 새어나오는 집이었거든요. 그걸 그냥 수영장으로 만들어서 오픈하시지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더 빨랐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다 곰팡이가 안에 쓸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나. 그리고 그거는 어쨌든 수리는 할 수 있었는데 근데 화장실이 낮았어요. 기생충 그 집처럼. 맞아요. 근데 그런 화장실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잘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얘는 처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죠. 그리고 골칫덩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거기서. 진짜 이게 마음으로 울었다는 게 아니라 눈물을 진짜 흘리면서 울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울었어요. 아, 방법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수리하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만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거기서 또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반지하 누수 습기에 대해서는 거기서 진짜 많이 배웠죠. 간단하게 본인이 하시는 일과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글도 계속 쓰고 있고 수업도 경매 수업도 하고 경매 있고 수업, 뭐 임대하는 거는 제가 낙찰은 총 28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재건축에 대해서 팔게 됐고 27채 대다수가 뭐 반지하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반지상입니다. 반지상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텐데, 물건의 종류들이 있을 텐데 왜 반지하에 이렇게 집중을 하신 거죠? 처음부터 반지하를 해야지라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저는 출발이 뭐였냐면 일단 부동산을 내가 취득을 해서 이걸 팔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진 않았어요. 그게 제가 선천적으로 제가 월세나 현금흐름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은 아니었고 안정적인 회사라고 생각은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회사가 월급이 밀렸어요. 신입사원 처음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저한테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죠. 되게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저는 가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필요했던 거 뭐냐면 일단 내 생활비가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회사가 날 책임져주지 못하니까 그럼 나는 내 거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월세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접근을 했어요. 생각보다 경매가 안 싸요. 예, 시세 그대로 나와요. 절대 안 싸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 싸게 살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빌라를 선택했던 것 같고 빌라, 지상층 빌라 했는데 그거 역시도 싸게 살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반지하는 좀 싸게 살 수 있었던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정확히 싸게 살 수 있어서 한 거예요. 좀 강하게 말하면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방법을 찾으신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조건에서. 그렇게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그런 기회를 보시고서 자기 조건에 맞는 걸 찾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무려 28채의 집을 갖고 계시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지금 반지하가 24채잖아요. 혹시 반지하를 계속 경매 입찰하면서 좋은 반지하의 기준이 있을까요? 좋은 반지하 기준이 있죠. 특히 오래된 반지하를 할 때 그 역류되는 거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복도 벽에 물자국이 있다든가 아니면 쾌쾌한 냄새가 난다든가 냄새를 잘 맡아야 돼. 이상한 냄새 나네. 그러면 그건 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흔적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 냄새나 아니면 물자국들 벽에 뭐 그런 것들만 사실 보면
역류나 습기만 사실 없으면 그거는 사람은 무조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반지하니까 다른 부분을 더 봐야 된다? 저는 그냥 습기나 뭐 예, 특별한 게 역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평수 생각해요. 네, 평수 넓고 역류 없는데. 맞아요. 그게 제일 좋죠. 아, 그렇게만 생각해도 돼요. 음. 아, 반지하는 임대도 안 나가고 뭐 그런 선입관도 있지만 이왕이면 혹시 하려면 뭐 역세권을 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세권 싸게 못 사요. 맞아요. 절대 네, 못 절대 사요. 못 사요. 일단 비싸게 산다면 그럼 결국 나는 이어서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이거를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받아서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합쳐서 다음 물건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전 되게 중요했어요. 노하우가 특별히 없네요. 근데 사람들은 특별히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위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위치를 오히려 되게 보면은 그건 싸게 못 사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들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그 출구 전략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뭐 당연히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재건축이 됐어요. 아 진짜요? 네. 빌라로 지어졌는데 어.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제가 정확히 이제 미래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렇죠. 그냥 오래 갖고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무섭다고 느낀 게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맞아요. 와 이건 그냥 사놓고서 묵혀둔다는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이길 네.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맞아요. 저는 네.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야, 이 사람 너무 무섭다. 진짜 독하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못 하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아,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 전략을 짜고서 들어가신 거니까 결론은 네. 이 리미티드 에디션 이 반지하를 사서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온다. 저는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책에도 나와 쓰셨잖아요. 나는 반지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땅을 산다. 이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서 접근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려 28채를 그렇게 독한 마음으로 지금 품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건 중에 하나는 재건축,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하나는 또 재개발. 뭐 재건축, 재개발 예정이 한 또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 있어서. 진짜요? 네.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무려 이렇게 28채의 집을 갖고 있는데 네. 대출이 가능한가요? 대출을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요. 20년 7월 10일 규제 전까지는 편하게 됐어요. 아, 저도 됐어요. 대출이. 아 진짜요? 7월 10일 전에는 네. 그때는 부동산 사업자에 대해서 대출이 됐거든요. 근데 부동산 사업자는 특히 개인 그 담보대출하고 부동산 사업자 담보대출하고 조금 다른 게 개인 담보대출은 DSR을 봐요. 그래서 내 소득 대비 부채를 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소득 대비 부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개인 대출은 저는 안 돼요. 아, 근데 사업자 대출은 그 DSR을 안 봐요. 그래서 가능하고 뭐 사업자는 보는 개념이 그 월세 소득하고 이자 부분만 보고 대출을 해주거든요. 판단을 할 때 기존 부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업자 대출로 이어서 부동산 사업자, 뭐 임대 사업자,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제가 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가 되기 전에 서울에 한 10몇 개의 집이 있다는 건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아, 행운이라고 저는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이제는 사고 싶어도 이렇게 못 사잖아요. 이제 현금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와, 지금 이 28채를 임대를 내고 있잖아요. 혹시 맞습니다. 임대를 잘 내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지상층이나 뭐 유명한 아파트라면 금방금방 임대가 빠지는데 이거는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잘 손을 안 대려고 하는 물건들인데 이런 걸 지금 임대를 잘 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 직방, 다방, 뭐 피터팬, 좋은 아. 방 구하기 이렇게 3개. 제가 만약에 건물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공실률이 보통 얼마가 될 것 같아요? 1, 20%면 되게 우량한 건물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한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는 공실이 없어요. 왜 공실이 없지? 이건 누가 살고 싶어하는 집이 아닌데 왜 공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거 저도 하면서도 신기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저는 사실 관심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소득이 적으면은 월세 내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언젠간 재기를 해야 되는데 돈을 아낄 수 있는 게 이게 의식주가 가장 좀 빠른 편인데 맞네요. 그래서 반지하가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반지상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이고 지금 대단할 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특별한 게 없어요. 막
진짜 이건 아무도 모르는 정보가 아니에요. 다 이미 노출된 건데 맞습니다. 제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고민하시고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많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다 직접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공실 없이 이렇게 되네요. 다가구도 한두 개씩은 다 공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거는 그냥 공실로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이렇게 28개의 경매 낙찰 경험이 있으신데 경매할 때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명도잖아요. 명도 어렵지 않았나요? 강제 집행 나오잖아요. 예. 강제 집행 꼭 어디서 나오냐면요. 저는 28번 하면서 강제 집행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명도의 신이어서 그랬을까? 절대 아니에요. 강제 집행 어디서 나오냐면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구나. 그만큼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바로 가요. 아, 낙찰 받자마자? 네네. 아. 왜 바로 가냐면 소유권 이전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세입자분들 아니면 채무자분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찾아갔을 때. 기간. 맞아요. 딱 찾아갔을 때 우리는 사실 고민을 하거든요. 아, 이거 이사비 얼마 줘야 되지? 그럼 저는 뭐 이사 가실 거냐 여쭤보면 그럼 시간을 얼마나 내가 필요하냐 뭐 그런 얘기를 분명히 이사 가려면 내가 생각해도 한 달, 맞아요. 두 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 달로도 좀 빡빡하지. 예. 그럼 두 달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빨리 말해줘야지 맞아요. 라고 생각을 저는 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거를 얘기해놓고 나는 오늘부터 시간 준 거야 를 얘기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명도할 때 이사비를 주로 많이 주신 편인가요? 근데 대다수는 제가 배당을 다 받으시는 제일 쉬운 물건 위주로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아. 그래서 이사비로 협상을 사실 안 하고 명도하기서로 협상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사비를 드린 게 뭐 많이 드려봤죠. 그때는 뭐 지금은 좀 달라요. 그때는 뭐 20-30만 원이 제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최근에는 좀 생각을 바꿨어요. 요즘은 좀 드리고 있는 편인가요? 좀 더 드리려고 사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제가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가끔마다 고객 응대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네. 진상 고객은 제가 만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나쁜 고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맞아.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데 맞아요. 제가 고객을 진상 고객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그래 내가 뭐 한두 푼 더 손해 보더라도 맞아. 좋게 풀어가는 게 결국에는 맞습니다. 네. 되게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래 약간 바보처럼 해야 돼. 내가 좀 손해 봐야 돼. 맞아요. 그래야지 맞아요. 마음도 편하고 그게 손해 맞아요. 본 게 손해가 아닌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 28개 이게 보통 관리가 힘들 것 같지가 않아요. 포기하고 싶었다 그런 적 없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 있었어요. 세입자분들이 좀 동시에 여러 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이 언제 생기냐면 그때 많이 생긴. 그렇죠. 약간 귀찮은 수리들이 생기잖아요. 뭐 문고리가 하나 바꿔야 된다든가 전등을 하나 바꿔야 된다든가 아니면 필름지가 조금 떨어졌다든가 그런 것도 막 사람 해가지고 하면은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왔다 갔다 계약도 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어떤 분은 계약하러 갔는데 막 뭐 10만 원을 가계약금 받았거든요. 근데 막 고민하시더니 안 하겠다. 그럼 또 막 그런 또 짜잘한 마음의 상처들 또 시간이 또 들어가고 왔다 갔다 또 서울 시내 또 차 막히니까. 이게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대사업자를 해서 네. 그 혜택을 보고 계신 거죠? 임대사업자를 했기 때문에 있는 그 혜택이에요. 이거는. 진짜요? 네. 지금 임대사업자 없어지고 그 혜택을 줄인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가 없어진 게 아니고 임대사업자가 4년짜리는 폐지가 된 거고 8년짜리가 이제 10년짜리로 바뀐 거고 의무 임대 기간이 이제 10년으로 늘어난 거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사업자를 추가로 넣지 못하고 기존 것도 이제 일몰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아파트로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사실 그 계속 최근에 큰 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랑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뭐 전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죠. 크지는 않았어요. 와. 그래서 저는 계속 종부세 합산 배제 그 혜택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거 시간 뭐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예. 괜찮으세요? 예, 시간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경매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책으로 또 쓰셨더라고요. 아우, 제가 또 아유, 이건 아유, 예의라고 아유, 생각을 해서 새 책을 주문을 해서 아유, 읽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책은 어떻게 내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책 내는 게 보통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책을 쓰셨네요. 그리고 본인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게 이제 책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지상님께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경매 수업도 하시고 임대 사업도 하고 계신데 네. 경매 수업은 그리고 뭐 정확히 말하면 반지하로 한정짓기보다 소액 물건, 소액 소액 부동산, 그렇죠. 소액 경매죠. 그걸로 저는 오로지 현금 흐름 쪽으로만 현금 흐름.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수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틈새 시장이네요. 보통 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서 접근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맞아. 예. 그리고 요새는 뭐 월세 투자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팔기 좋은 물건에서 월세를 받을 그 물건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팔기 좋은 물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맞아요. 싸게 살 수가 없죠. 맞아요. 싸게 살 수 없다는 건 수익률이 안 난다는 거고 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좀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그럼 지금 대부분 수익률을 보고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수익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실까요? 한 수익률이 한 33인가 그랬어요. 30 몇이었어요. 전체 수익률이. 와, 이거는 쉽지 않죠. 어디서 볼 수 없는 수익률인데요. 말이 이거 뭐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기치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죠. 뭐 지금 하시는 분들도 그 이상 내시는 분들 저보다 더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이제 부동산 여러 군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데 거기서 이제 수익률표를 갖고 오잖아요. 30%대는 전혀 없고요. 많으면은 뭐 20% 초반대까지 있는데 그것도 계산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안 나와요. 20%까지는. 근데도 네.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현하고 계시니까 저도. 어떠한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유튜브? 계기가 있어요. 뭐 아상님도 있으실 거로 당연히 생각 드는데 저는 딱 한번 해도 되네요. 제 책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전 삶이 바뀔 줄 알았어요. 진짜요? 네. 은근히 기대를 하셨네요, 좀. 그래도. 당연하죠. 막 언론사에서 연락 오고 막 인터뷰 좀 해달라 막 방송국에서 찾아오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아, 진짜요? 되게 독특해서 한두 군데서는 라디오 그런 게 왔을 것 같은데? 저 하나도 안 했어요. 아, 진짜요? 네. 품질에 대해서 최고를 항상 생각했어요. 품질이 좋다면 결국에 알아봐 줄 거다. 그것도 맞죠.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을 이건 기본인 거고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게 또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정확히 마케팅과 홍보였던 것 같아요. 마케팅 엄청 중요해요. 그게 어쩌면 진짜 과할 정도로 되게 중요하구나를 그때 되게 느꼈던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떠올랐던 거는 유튜브였던 것 같고 그거를 위해서 사실 출발을 한 거는 분명한 건 맞아요. 그 홍보는 좀 되셨나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좀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인생의 전환점이라던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지. 그럼요. 전 정확히 회사 월급 안 나왔었던 그 27살 처음 입사했을 때가 그때 저한테 굉장히 끔찍한 기억이에요. 그럼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덕분에 제가 책도 열심히 봤어요. 그거 덕분에 반지하 남들이 안 본 반지하 왜 그런 걸 하냐 주변에서 얘기했지만 꾸준히 그걸 모아서 왜냐면 나 월세가 있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하다가 모이니까 퇴사도 하고 책도 쓰게 되고 지금 강의도 하고 또 유튜브도 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지금 한 7년, 8년, 9년 지나서 과거를 보니까 그때가 재앙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가장 큰 행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독립시켜줬네요. 맞습니다. 저도 인생의 전환점을 생각해 보면은 좋았던 경우가 전환점이 된 경우는 없어요. 항상 위기가 저를 변화시킨 거지. 맞아요. 지금은 너무 이제는 좋은 일들만 있잖아요. 근데 계속 자기 개발을 하려면은 뭔가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그러한 노력들은 하고 계신가요?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희 항상 생활 신조가 뭐였냐면 집에 가면 눕지 않는다요. 지금까지 반지상님의 현재, 과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반지상님도 분명히 계획을 안 세운다고는 하셨는데 네. 미래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있어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제 꿈이 뭐냐면요. 99세
100세가 넘어가는 생일 때 음. 강의하다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거 되게 멋있지 않아요? 아니 심장마비가 낫겠어. 총이면 누가 나를 싫어했을 거니까. 심장마비가 낫겠어요. 콜롬비아 가시면 금방 실현 가능합니다. 100세 전에 가능한 곳이 지금 제가 몇 군데 있는데 100세가 중요합니다. 네, 리스트 드릴까요, 네, 제가? 괜찮습니다. 가능한 곳? 그러면 온두라스도 괜찮아요. 거기 가면은. 근데 와 진짜 꿈이 너무. 허황되죠, 굉장히.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네.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고 계신 노력이 있나요? 지금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계속- 보면 유튜브 하는 것도 거기에 방향성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렇죠. 글을 쓰는 것도 제가 책을 한 권 쓸 때보다 2권 있을 때, 3권 있을 때, 10권 있을 때 뭐 강연료가 당연히 100원이라도 비싸지 않을까요? 이게 남들 보면 웃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네요. 가고 있네요. 그럼요. 네. 전 지금 다 남들이 웃었던 것만 했어요, 사실. 제가 삶이 바뀐 저도 이유는 지금 웃었잖아요. 맞아요. 네. 남들이 다 웃었던 거를 했기 때문에 음. 저는 달라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99세 때 저에게 연락을 한 번 더 주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온두라스랑 콜롬비아 그 위험한 지역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총을 꺼낼 수 있는 나라로 제가 고맙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를 방향성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분명히 있죠. 예.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규제가 터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규제가 터지고 했을 때도 전 꾸준히 했거든요. 이거를 시세 차익을 얼마나 하고 월세가 얼마나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28번째 집을 낙찰을 받았네. 아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럼요. 보통은 시리에 많이 빠지셨을 거거든요. 네, 제가 뭐 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되게 권장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는 막 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다면 저 같은 사람도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꼭 그게 직접적으로 저를 만나서가 아니고 그냥 이 영상에 이 사람은 매일매일 하고 있네. 아, 이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라는 거를 드린 거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계속 할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제가 놀랐던 부분이 다른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들죠.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신념을 지키면서 투자를 한 방향으로 한다는 건 이건 보통 마음 관리 갖고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분명한 거는 하면서 확신이 더 들었으니까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어요. 네. 28번의 이러한 행운이 온다는 건 로또보다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가 괜찮다고 하면 거기에 되게 획기적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달려가는 경향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좋은 투자는 뭐냐면 나랑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반지하가 정답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잘 맞았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시세 차익 노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게 잘못된 투자에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저랑 맞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반지하가 저는 왜 좋았냐면 제 상황에서 너무나 이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없었어요. 대안이. 그래서 그걸 꾸준히 했던 것 뿐이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투자를 뭐 계획을 하시는 분들. 내 유동성이 되게 많아요. 뭐 5억, 10억 있어요. 그럼 아파트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1, 2천밖에 없어요. 아파트를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으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그런 거 뭐 돈이 되겠어? 그게 아니고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라는 그럼요. 생각이에요. 그럼 그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해봤는데 좀 안 맞네? 그러면 다른 뭐 주식 투자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상품에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이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남들이 말하는 거에 저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많이 흔들리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성격과 맞는 투자 방법을 맞아요. 찾는 것이 최고의 그럼요. 투자 방향인 것 이건 같아요. 절대로 이상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수익률 30%라고 나도 해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익률이 정답은 또 아니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불편한 게 있으니까. 저도 많이 울었으니까요. 그러니까